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는 YCC 학원 원장이고요. 제가 오늘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소개를 잠깐 드리고, 지난번에는 같은 설명회 사실 여기 가득 오셨어요. 엄청 오셔서 못 오신 분들도 그때 한 10분 이상 계셨고, 근데 이제 소장님이랑, 원래 소장님이랑 국어 했었죠. 지난번에는. 그 소장님에 대해 입시 설명회 하신 자료는 제가 나눠드린 걸 가지고, 오늘 또 시간이 되시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요즘 시즌이 고3들 좀 면접 시즌이라 좀 바쁘셔서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다 올리니까 내일 정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보시면, 또 어차피 입시 설명회는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이해가 바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도 이제 다 숙달하고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 입시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국어 선생님 강진아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걸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또 역시 블로그에 따로 올려두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어 선생님 모셨어요. 그 영어 선생님은 외대부고, 용인 외대부고 아시죠? 우리나라 1등 학교죠. 거기서 이제 전교사를 오래 하시다가 지금 메가스터디 재수종합반과 그리고 이제 대치에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대치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한 10년 이상 있으면서 지난 국어 선생님도 그렇고 영어 선생님도 그렇고 뭔가 좀 실체 있고 좀 어떻게 학원빨이 아닌 진짜 아이들을 보냈을 때 성적이 좀 시원하게 오르는 걸 확인하고 그런 선생님들을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고2 정시 대비로 지금 고2 여름방학부터만 출발하려고 국어 영어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학년 아이들도 저희 상위권반 아이들한테는 제가 다 추천을 좀 했어요. 한 달이라도 가서 그 경험을 해봐라. 많이 다를 거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좀 한순간 좀 뚫리고 나서 학교로 들어가면 훨씬 더 나을 거라. 어차피 내신 때 쉬거든요. 내신 때는 그거 듣고 평소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지금 영어 선생님한테 특히나 좀 질문 좀 많이 하시면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양주민 선생님이시고요. 이제 오시면 지난번에 다 박수를 이렇게 쳐주셨거든요. 그래서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와서 부탁드릴게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영어 담당하고 있는 양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더운데 어머님들 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생각지도 못한 크기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살짝 놀랐습니다. 네, 저의 생각보다는 조금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어머님들 좀 보시는데 불편함 없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 앞에서 혜원 원장님께서 먼저 이제 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 지금 여기 원래는 당연히 수학학원이라고 크게 써 있잖아요. 네, 다른 과목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국어, 그다음 영어 이쪽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학원 원장님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와서 해주시면 어떨까? 강동에 진출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저는 앞서 소개해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크기가 이만하면요, 여기 이 구석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면 저는 요거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 뭐 외대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뭐 고등학교계 서울대잖아요. 이 학교에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잘하다 보니까 애들이 밖에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럼 해볼까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메가스터디 재종반에서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 그리고 대치메카 학원이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 YCC
이쪽에 오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구석에다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 내세워서 어머님 저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 수업 좀 보내주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은 원장님도 아까 얘기하신 게 시간이 충분하다. 마음껏 얘기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오늘 하필이면 또 날씨가 35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엄청 힘들게 오셨는데 영어 관련해서 질문도 받고 저희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상담하는 형식으로 제 설명과 그 다음에 상담하는 형식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한번 큰 폭탄이 떨어졌거든요. 특히 어머님들은 이제 고2 어머님들로 이제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3 어머님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겹쳐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느 설명회를 가시나 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건데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뭐냐면 준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약간 뭐 장벽 같지 않은 어느 정도의 허들을 여러 개를 깔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킬러 문항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논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머님도 우리 올해 나름 아이들보다 2배 이상은 살았잖아요. 저도 2배 이상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해야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 많았잖아요. 사실 많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불수능, 물수능 막 1년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애들 막 우는 거 막 나오고 막 뉴스에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수능 보고 나면 평가원장님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퇴하고 맨날 이랬잖아요. 원래 있던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명시적으로 말을 했어요. 오히려 예측 가능해진 거예요. 킬러 문항 안 내겠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런 논의하면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능한 2가지 시나리오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결국 종착지가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막 한창 어느 단계냐면은 처음에 이제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딱 말을 한번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막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언론사나 기타 등등에서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막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고 막 나라 망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작년에 취약 아동 연령을 만 5세로 하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그게 더 충격이죠, 사실. 수능이랑 비교는 안 될 정도.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었는데 지금 혹시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어느 언론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시지프 신화입니다. 시지프 신화. 그 신들을 이제 약간 디스해가지고 이제 그 형벌을 받게 되는 시지프의 그 신화 이야기인데 돌을 막 올리고 나면은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시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 또 다시 올려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뭐냐면 결국 이제 뭐 절대평가 얘기까지 나올 거고 뭐 사교육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얘기 다 나오다가 100분 토론하고 별거 다 한 다음에 결국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 EBS입니다. 결국 일로 또 돌아갈 거예요. 이거 2010년도 초반에 논의됐던 거고, 그래서 연계율 높였다가 이게 또 아이들이 암기를 하니까 다시 줄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줄인 상태였는데 다시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한 달 정도 막 열기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측하셨을까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없던 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저는 이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몰이하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머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이슈들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이슈로 덮어져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수능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는. 다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똑같은 한 가지가 있어요. 쉽게 나오는 그 워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쉽게 나온다는 기조 자체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쉽게 나온다라는 그 기조 하에서 올해 수능을 약간 기형적으로 좀 문제를 내고 그 다음 해 우리 이제 고2 학생들이 내년 시험을 보잖아요. 그쪽에서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1년간 더 논의가 되잖아요. 교육 전문가들이.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사실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핸드폰 보시면서 그 뉴스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결국 이쪽 두 개 중에 하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다가 이제 그 최근 이슈로 말씀드렸고, 저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충 현관을 하고 있는데 전국 각지의 고3 학생들이 라이브로 듣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대치동에서 하고요. 그거를 라이브로 생중계해서 전국에서 듣고 있어요. 이게 무슨 플랫폼이 있거나 뭐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수업을 원래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단과로 제가 막 설명회 하고 해가지고 모은 게 아니라 제가 메가스터디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윈터스쿨이라는 거를 올해 초에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 친구들이 한 90명 정도 돼요. 고3만 90명이에요. 다른 학년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은 일단 그 두루마리 휴지부터 옆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앉으면 이제 5분 안에 울어요. 앉으면 5분 안에 웁니다.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이 다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고 울게 돼요. 그리고 왜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충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를 영어 공부해야지 너 뭐 하고 있어? 이러면은 당장 단어장 외우고 이거는 무슨 뜻 이거는 무슨 뜻 막 외우고 다음날 가서 막 50개 막 써가지고 맞췄어 예! 하면은 이제 집에 가고 틀리면 또 남아서 혼나가면서 막 하고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이거를 처음 영어를 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거였으면 우리나라 학생들 전부 다 수능 영어 다 맞아야 돼요. 그거 안 한 친구들 없습니다. 근데 안 되죠. 그거에 관해서 불편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은 좀 충격이 커요. 자, 제가 어떻게 이 학생들 제가 그 윈터를 하려고 온 건데 생각지도 않게 제 수업을 듣다가 아이들이 상담하다가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이거예요. 수업을 듣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국에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온갖 동네에서 다 왔어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이게 문제였거든요. 1명, 2명, 3명, 4명 하다가 한 10명 넘어가니까 그때쯤에 이제 제가 그럼 안 되겠다. 이 친구들 벌써 안면도 있고 친해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대치동에다 내가 그냥 수업 하나 개설해서 직접 올 수 있는 학생들 오고 나머지 친구들은 라이브로 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서 하렴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단계가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애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방학 때 윈터스쿨 보내놨는데 애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영어 강의 들을래. 근데 엄마는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랑 통화도 한번 안 해보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애가 처음으로 자기가 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넘을 거 넘어서 여기까지 와서 현재 지금 60명 정도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특징인데 그럼 이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와 이런 게 있어 신기하다 라고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제 지금 수업 듣는 아이들은 1등급부터 뭐 5, 6, 7, 8등급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안 다녀본 학원 없고요. 거기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하나 1년에 한 40만원 50만원 끊으면 1년 내내 1타 강사들 수업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어. 전과목 할 수 있어. 근데 왜 매달 똑같은 학원 수업비 내면서 이거를 내 걸 들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 네 가지입니다. 저는 수능 영어를 딱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간결함, 그 다음에 구도와 속성, 어휘 표현 습득, 보기 학습 뭐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 요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지금 현재 받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결함이라는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보면 무슨 문제를 보고 뭐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지금 뭐에 고민이 있고 하는 건지 간접 경험을 살짝 해볼게요. 제가 지문을 가져왔는데 이걸 꼭 읽어보시라는 게 아니고 저 되게 큰 걸로 한다 생각해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선생님 원장님 혹시 이거 소리 조금만 줄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설명에 들으러 오셨다가 졸지에 공부를 하시게 생겼는데 어머님도 한번 이거 이해해 보시고 이게 뭘 공부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아시면은 아 지금 현재 영어 학원 다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간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접해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아이들이 10년을 영어를 접했는데 여전히 글을 읽고 주제가 뭐니 제목이 뭐니 못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속으로 우리 애는 그래도 잘하는데 1등급 나오는데 네 1등급 나오는 거랑 만점을 받는 거는 실력이 천지 차이예요. 하나, 두 개 틀리는 학생은 반드시 하나, 두 개를 틀립니다. 희한하게요. 맨날 틀리던 빈칸 유형을 우연히 한번 맞추잖아요. 그러면 오 이번에 만점인가 했는데 허무하게 어법에서 갑자기 맨날 맞추고 갑자기 틀리고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그 친구는 반드시 하나에서 두 개를 틀려요. 이게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의 아주 핵심인데 이 친구는 그만한 영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점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이게 갭이 엄청나게 커요. 점수는 2, 3점 차이 나는데 신기하죠.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봤을 때 만점이 나오지 않고는 다 해당됩니다. 뭐에 해당이 되느냐? 아이는 여전히 처음 부분 읽을 때 내용을 읽잖아요. 지문을 읽기 시작할 때 이 첫 문장 이해 못하고 그냥 일단 읽어요. 읽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가다 보면 조금씩 그런 얘기인가 하고 밑에 내려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두 개 중에 하나로 고민하고 다시 또 읽어요. 이거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 다 똑같이 이렇게 풀고 있어요. 99%는 다 이렇게 풉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독해를 배운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걸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어떻게 익혔느냐? 해석하는 것만 공부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들 요 말 있잖아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말 읽으실 때 처음 보는 문장이어도 우리는 네이티브로서 딱 읽으면은 어떻게 읽고 있냐면요. 빈칸이라는 말이랑 적절이라는 말 두 단어만 머리에서 프로세스로 처리를 해요. 나머지는 거들어주는 거죠. 신경을 안 씁니다. 즉 요런 글을 읽었을 때요. 지금 되게 긴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말들을 읽었을 때 의미를 가진 단어와 기능을 하는 단어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의미가 파악이 돼요. 글을 읽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거는 무슨 뜻, 요거는 무슨 뜻, 요거는 무슨 뜻 열심히 외우라고 하고 다음날 시험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 읽어낼 수 있으면은 다 합치면은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제가 이거 한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들이 무슨 시험을 보는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의 유명한 회화인 모나리자는 존경을 요한다. 우리는 원 거장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기교, 가치, 역사적 의미를 감상하도록 기대된다. 이런 글 읽고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수능에. 이걸 읽고 한글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런 글을 보고 답을 빈칸을 골라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어머니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그 하버드 대학이나 아니면 캠브리지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 할아버지 앉혀놓고 이렇게 수능 문제 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요 이러면서 문제 풀어보시는데 틀리고 수능 문제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왜 내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가 아까 제시한 4가지인 거예요. 자,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단어를 단순히 이거는 무슨 뜻 해가지고 외우고 그 다음에 구문, 뭐 예를 들면 특정 책을 말해서 그렇지만 뭐 천일문, 구문 같은 거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독해가 되는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다음, 빈칸, 들어, 갈, 말, 로 이렇게 읽으면 이 의미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글을 읽고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파악을 못해요. 이걸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안 가르칩니다, 이거. 왜?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요. 자, 편리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강사가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거 읽어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해줘야지. 어법적인 거 이런 거 막 따져주고 진짜 편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막 하면 돼요. 그러면 애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앉아서 받아 적고 있어요. 뭔가를 공부합니다. 이 공부한 거 같다라는 기분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주진 않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겠죠? 기말고사 준비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뜯어먹으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수능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이 정도 지문을 가지고 이 빈칸을 고르는데 1분 30초,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간결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해석을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해석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까 그 말은 뭐냐면 레오나르도 같은 이런 거장의 미술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존경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존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근데 첫 부분 읽고 그 말이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첫 문장을 읽고 글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인데 간결하게 읽은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같이 복잡한 지문을요. 사실 구도와 속성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건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단어를 학습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록으로 이렇게 해놓고 외워오라고 하고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100개 외워 하면 막 외워요. 가서 다음날 막 써요. 이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요. 그 뜻을 이해하려면요. 그냥 단순 암기로 안 됩니다. 습득해야 돼요. 암기하면은 절대 글을 읽으면서 머리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말들, 이런 말들 어머니 그냥 읽어보셨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바로 처리가 되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습득해야 되거든요. 습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엄청나게 귀찮은 과정입니다.
우선 습득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수능이요. 아이들한테 왜 너는 맨날 공부하면서 이걸 못 푸니? 라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단어 같은 거 요즘에 수능 트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exact 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 exact라는 단어는 전국의 수험생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뭘로 알고 있느냐? 정확한 이걸로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2년 동안 죽어라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보러 가면 정작 뜻이 이걸로 나와요. 이거를 처음 보는 뜻으로 글을 읽어내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도 뭔 말인지 몰라요. 요구하다 거의 모릅니다, 애들.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이거 맞추려고 공부한 건데 맨날 이것만 잡고 간단하게 단어 쓰는 거,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요 이상이 안 되면은 1이 안 나와요, 보통. 대부분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은 그 많은 단어들을 얘기대로 해놓고 정확한 정밀한 꼼꼼한 빈틈없는 요구하다 받아내다 가하다 이거 외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습득을 해야 됩니다. 습득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냐면요. 설계를 되게 잘해야 돼요. 이 단어 하나 익히려면요. 요구하다로 익히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정확한이라는 단어 뜻 이외에 이걸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즉 테스트를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저는 테스트지가 항상 이래요. 리스트로 줘서 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최소 20분 이상 걸려요. 이게 뭐냐면 지문 안에서 이 뜻을 파악하고 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 뜻이 재빠른 신속한 민첩함도 있고요. 촉발하다 유발하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엄수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지체 없는 이 뜻이 다 나와요. 근데 수능에서 다 나옵니다. 이걸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한테 어떻게 제시해 줘야 될까요? 예문을 주고 그 문장 안에서 익혀야 돼요. 읽으면서 머리에서 처리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독해할 때 이 단어가 이 뜻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설계를 어떻게 일주일 안에 또 다른 형태로 보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문장 안에다 넣고. 엄청 귀찮은 작업입니다. 이거는 조교한테 맡겨서 못해요. 제가 예문 다 골라서 따져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도 다른 단어를 익혀야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엄청 귀찮은 작업인데 대부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앱 같은 거 돌려서 그냥 출력해가지고 그냥 주고 외워와. 안 외웠어. 몇 개 틀렸어.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학습이 안 일어납니다. 어머님들도 다양한 학원에 다양한 선생님들한테 아이가 배우고 이렇게 해왔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이리로 온 거예요. 마지막 최종 관문이잖아요. 결국 이거 하려고 공부한 건데 방향이 이상한 거였죠. 이렇게 익히지 않으면은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결국은 모르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습득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암기해서는요, 절대 글을 읽으면서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잘 한번 봐보세요. 수능에는 보기가 있잖아요.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근데 이건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암묵적으로 서로 출제자 정도 급이 되지 않고는 이걸 몰라요. 대부분. 이게 뭐냐? 보기의 구성인데 보기가 5개가 있잖아요. 이 5개가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고 영어로 다 써 있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속성이 3가지예요. 3가지로 무조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는 정답이겠죠. 나머지가 정답의 취지와 반대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답은 예를 들면 양글리시 클래스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반대되는 취지라는 게 근데 양글리시 선생님은 막 안 좋은 거 뭐뭐하고 다 안 좋은 이야기가 들어간 취지가 2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답으로 고르는 건 이게 더 많아요. 신기하죠? 똑같은 글을 읽고 보기에서 반대되는 걸 고릅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진술이라고 제가 정의한 건데 이게 뭐냐면 위에 지문에 나오는 그 단어를 활용해서 하나만 한 얘기를 적어요. 이 유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교육 관련된 얘기잖아요. 교육에 대한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교육은 어떠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주제를 골라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일반 진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 요즘 교육적 문제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른 거 얘기해요. 아니면은 대한이라는 말로 뭐 대한교육이라고 해놓고 다른 걸 그냥 얘기를 해요. 단어만 활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출제자가 장문에서 만든 그런 보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아이들이요 보기를 판단할 땐요 상당히 수동적으로 판단해요. 읽은 다음에 그냥 써 있는 대로 이건가 이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판단하면 만점이 안 나와요. 만점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지금보다 점수가 올라가려면요 보기를 능동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즉 분리수거를 한 듯이 하면 됩니다. 이 세 개 안에 넣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보기든지 간에 보면은 이거는 정답의 취지와 반대돼. 아니면 위에 나온 지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글짓기 했구나. 이렇게 분류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수능은요 아까 같은 지문 있잖아요. 그 지문 진짜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답이 나와요. 즉 레오나르도 그 그림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 관점으로만 계속 읽다 보면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읽는 거죠. 그러면 반대되는 취지의 말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일반 진술과 정답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일반 진술이라는 건 미술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취지가 전혀 무관한 거. 이해도가 아까 같은 어려운 글은 정말 높을 수가 없어요. 1, 2분 안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도를 잡고 속성을 판단해서 보기를 아주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최상위권이 하는 거예요. 최상위권은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미 익힌 거예요. 몸에 배 있어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익힌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기를 그냥 읽지 않는다. 그래서 수능은요, 우리가 결국은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거지 모의고사나 문제집 푸는 거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능은요 100% 완벽하게 100년 뒤에도 똑같이 후손들이 이거의 문제의 답은 이거야 라고 고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도 안 가게 합니다. 보기가 전혀 근처도 안 가요. 이거 보기 판별할 줄만 알면은 위에 있는 글을 읽고 이해도가 절반 이하여도 답은 맞추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 시작 말씀드렸던 거 이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영어를 공부하는 거를 학원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해석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지, 그리고 얘가 얘를 수식한다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면은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못합니다 이거. 네, 자 요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이제 이런 친구들 고3 학생들 이제 수강 후기인데요. 뭐 점수 뭐 이런 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거 말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깔끔하죠? 네, 성적표가 참 깔끔합니다. 네, 11111. 네,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뭐부터 보셨습니까? 딱 이거 띄웠을 때 먼저 이걸 싹 보고 그 다음에 어딜 보셨을까? 이름. 여기에 제가 이 화면을요 반드시 첫 수업에 꼭 이걸 보여줘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야 이렇게 맞는 애도 있어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한테 이거 보여드린 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요, 아이들 격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직접 뭔가를 눈에 보지 않고는 먼 것처럼 보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 성적표를 받는 걸 상상을 하게끔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는요 항상 자기 이름을 한 번씩 꼭 쓰게 해요.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천천히 적으라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머님들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걸 설명을 들으시고 입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 많으시고 한데, 학생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에 지쳐버렸어요. 아이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정말 지쳐있을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거든요. 너무너무 아이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상을 하게끔 아이들 머리를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나도 이 점수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특정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면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기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적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보여줍니다. 이 친구 근데 어디 갔을까요? 작년이에요, 작년. 네. 의대 갔겠죠, 생명과학. 네, 생명과학 2니까 의대 갔죠. 네, 근데 무슨 의대를 갔을까요? 네. 서울대 의대 갈 거 같은 점수죠? 네, 점수가 남거든요, 사실. 서울대 의대. 근데 연대 의대로 납치됐습니다. 수시가 서울대 2단계인가 3단계인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못 가고 연대 의대를 갔어요. 물론 재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상 마치고요. 어머님들 제가 말씀드린 거에 포인트는 사실 아까 영어 4가지예요. 이거 공부 안 하면 아이의 독해 능력이라는 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수능의 본질적인 건 이 4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고 아이들이 학습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귀찮고 힘든 일을 해내야 됩니다. 제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다 보고 할 거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 보내주시면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강남법은 국립이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사립이에요? 네. 궁금했는데. 이 친구는요, 만들어진 친구도 아니에요. 아, 자기가 뭐예요? 네, 그냥 일반 저 영어 교육에- 점수가 왜 안 나와요?